여론조사를 하면서 대통령 윤석열 지지율을 이제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여론조사는 또 해. 그러니까 아니 뭐 의미가 있냐 싶어서 하는 건데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아직까지 10 밑으로 떨어진 걸 못 봤다. 아직 한 자릿수가 안 나와가지고 좀 상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압니까? 갤럽이 윤석열 탄핵이 가결된 뒤에 할지. 마지막 지지율이 3, 2 이렇게. 자, 근데 오늘 전체적인 거 보면 이런 거예요. 딱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정당 지지율. 민주당 48, 국민의힘의 2배. 24거든 정확하게. 국민의힘이. 그리고 대선 주자는 이재명 37, 한동훈 5. 58에 40이니까 약 8배쯤 되는. 58에 40. 다른 헤드라인이 이런 겁니다. 차기 대통령 이재명 37%로 1위, 한동훈, 홍준표 5%.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비호감도가 너무 높아서 걱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비호감도하고 당선 가능성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싫지만 대통령은 될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호감 비호감으로 물어보면 50% 정도가 비호감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 50%의 절반은 그래도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거야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대개 투표율이 100%일 경우를 가정 짓는 거지만 이재명 비호감도 느끼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윤석열 비호감도도 높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상당수는 투표장에 안 나와요. 지난 대선의 투표율이 77%였죠.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정당 지지율. 위에는 그래프인데 완전히 쫙 벌어졌죠. 48대 24.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리얼미터나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에 자동응답은 민주당이 월등하게 앞서는 건 보셨지만 전화 면접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앞서는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왜 그 목요일 날 2주에 한 번씩 나오는 전국 지표조사 MBS 여론조사는 항상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비슷할 정도로 나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2배 되는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 역사상 처음이에요. 어떤 경우는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는 우리가 선거를 이겨도 국민의힘이 앞서는 경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제 민주당이 잘하고 있기도 하고 국민의힘이 워낙 너무 병적으로 못하고 있기도 한 이 양쪽 효과가 다 맞물린 거죠. 네. 지금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넘겨볼게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제 갤럽이 할 게 없으니까 설문을 할 게 없으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37 이거 전화 면접에 37 나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기계가 물어보면 왜 이런 거 있잖아. 사람을 주저하게 만드는 게 사람이 물어보면 이재명 악마화가 있으니까 사람한테는 이재명이라는 이야기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물어보면 50%가 넘는데 사람이 물어보면 그렇게 안 나왔었는데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37. 한동훈은 그냥 평범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더 쪼그라들 겁니다. 한동훈 5, 홍준표 5. 출마도 못하는 현재로서는 조국 3, 오세훈이, 김문수, 이준석, 유승민, 안철수, 우원식 그리고 우원식 의장 이야기는 좀 너무들 하는 거 아니에요? 갈라치기를 그렇게 써먹냐? 근데 우원식 의장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내 임기는 5월까지 5월이라고. 그러니까 그저 신뢰도 해갖고 국회 신뢰도 하면서 우원식 의장 신뢰도가 높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갈라치기로 써먹는. 실제로 그거 진짜로 물어본다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외신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가 물어봐요. 아유. 등신 같은 것들 진짜. 자, 표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에서 30대 54, 40대 58, 50대 57%, 60대도 43% 이런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완전 쪼그라들어서 역시 국민의힘은 70대 이상만 좀 지지가 더 많은. 70대 이상만 예. 오직. 자, 성향별로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중도는 46대 13이고요. 진보는 81대 2% 이런 정도 됩니다. 자, 어쨌건 제가 계속 드려오는 말씀이고요. 우리는 사기를 잃으면 안 돼요. 불안감에 쪼그라드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기고 있는 중이에요. 한 번 이겼고요. 자, 다음 표 한번 볼게요. 향후 1년 국가 경제 전망. 보수층, 진보층. 재밌다. 지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보층에서는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고 많지는 않습니다. 19대 60이니까.
근데 보수층에서는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정치적인 어떤 그 현 상황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예요. 날짜를 보시면 12월 19일까지 이제 한 거잖아요. 그러면 개헌 이후에 탄핵될 때까지가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오히려 진보 쪽에서는 윤석열이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저도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번 윤석열 탄핵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보여준 그 능력 중에 하나가 선결제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상호부조라는 그런 정신을 실제 시장에 구현을 해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제성장이라고 한다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바탕으로 경쟁한다는 걸 가정하는데 대한민국이 이번에 다른 방법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내가 타인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양보하는 게 훨씬 더 전체적인 파이가 커진다는 이런 걸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경제가 겪어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만의 방법으로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만 이재명 같은 후보만 잘만 우리가 뽑으면은 희망 금방 생겨요. 왜냐하면 완전 경제 전문가잖아요. 개입 전문가. 아니 왜냐하면 그게 젊은 애들 쓰는 말로 매우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하고 있어도 트럼프발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관세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최악인 거고요. 어제 나왔던 여론조사도 차기 대권 주자를 벌써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좋은 CNI 여론조사인데 요거는 이제 자동응답이란 말이죠. 이재명 48, 한동훈 8.0, 홍준표 7, 오세훈 5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 그 하는 사람들 다 합쳐도 이재명을 못 따라잡는 이 상황. 28에 48. 저는 이제 이게 그래프상으로 지금 자동응답이나 전화면접상 이재명 대표가 확 앞서는 이유는 대세론이에요. 이제 이건 못 꺾는다고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 될 거야. 내가 찍든 안 찍든 상관없이. 그러면 저항이 줄어들어요. 나 이재명 안 찍을 건데 이재명이 될 거라고 하면 공무원들부터가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 대세 따라가 버린다. 그게 대세론이에요. 네. 근데 어제 그런 얘기잖아. 김민석 의원 나와서 방송하는데 대선 이야기를 잠깐. 질문이 뭐였냐면 대선 준비도 뭐 물밑에서 하고 있죠. 이 질문인데 댓글이 달려요. 대선 이야기 하지 마라. 그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네. 기성 언론의 시각이에요. 지금 조중동 프레임이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민주당은 사실 그 표정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만 지지자들은 야,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고 소리내어 외치는 게 나쁘지가 않은데 어느덧 조중동의 프레임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이 야 이재명 대선 이야기를 벌써 하면 어떡해. 아니죠.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이준석은 윤석열 탄핵가 통과된 그날 바로 대통령 출마 의사가 있다고 이야기해도 되고 왜 민주당은 대선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에 막 숨죽일 필요가 없어요. 탄핵이 성공했으면 국민들은 기뻐하는 게 당연한데 채널 채팅창에서 너무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이 웃을 때냐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나빠진 여론이 언젠가는 다시 복구가 될 거예요. 그건 뭐냐면 진영의 사기 문제거든요. 윤석열을 일단 끌어내렸어. 뜻하지 않게 11일 만에. 그럼 기뻐하는 게 맞죠. 그렇죠. 사기는 계속 충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게 이제 자동응답 좋은 CNA 제가 신뢰를 별로 하지 않는 여론조사였고요. 리얼미터도 한번 물어봤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 대체 역할을 할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거의 60%가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 일당이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총선 이후에 보여준 그 실력이 지금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과와 많은 어떤 활동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역대 민주당 중에 지금 22대 국회만큼 정말 활발하고 민주당 그 172명 국회의원 그 누구 중에 한 명이라도 콕 집어서 마이크를 들이댔을 때 그렇게 총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역대 민주당 중에 이런 민주당 없었습니다. 이번에 진짜 너무 공천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 준 거예요. 이낙연이가 180석으로 개혁 못하고 그냥 자기 대선 나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골든타임 놓치고 그냥 쪼그라들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마음을 흔쾌히 안 주던 사람들이 계엄령 딱 내란 사태 나니까 민주당 니들 마음대로 해봐 했는데 어제도 김민석 의원 나와서도 대화를 해봤지만 역대로 가장 잘한 정당이에요. 네.
스피드 있게 쫙쫙 끌고 가잖아. 그러니까 어제 그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서류를 수령했다. 2심 절차가 시작됐다. 쟤네들이 지금 믿을 수 있는 거는 선거법 이재명 대표 날린다 하는 건데요. 제가 몇 가지만 짚어드려 볼게요. 2심에 무죄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죄 나올 그 가능성도 높지만 대법원 가기 전에 대통령 임기 시작할 가능성도 저는 높아요. 그렇게 봐요. 저도 그렇게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벌벌 떠시지 마시고 저는 이런 게 봐요. 이재명 대표 악마화라는 게 덕지덕지 막 수사해가지고 너는 사법 리스크 있잖아 물어보잖아요. 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일단 이재명 악마화 하는 애들은 이재명 안 찍을 사람들이잖아. 이재명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팩트가 다 틀렸어. 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이나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따라가면서 하나씩 설득하면 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윤석열이 하는 짓을 봤더니 이재명을 나쁜 놈 만들려고 저렇게 해왔다라고 인식한 사람들 많아졌어요, 요즘에. 네. 뭐 형수한테 뭐 욕설하고 하는 것도요. 내용 들어보면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악마할 필요 없다. 정과사범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다. 거기다가 이렇게 이재명 욕하는 사람들한테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계속 시킬까요?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 있죠. 저 사법부에 어제 이화영 2심에서 뭐 쌍방울 뭐 이재명 방북 비용 대납 인정했다고 징역 7년 8개월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때렸잖아요. 난 되게 열받는 게 이런 거요. 얘네들이 있잖아. 증거를 무시해 버린다는 거야. 어저께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증언을 인정한 이유가 뭐냐면요.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대요. 판결문에 쓰여 있는 거야.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 되게 간단하게 보면 방북 비용으로 이화영이 리호남한테 돈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리호남은 여기 필리핀에 왔다는 증거가 없으면 저건 무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김성태 허위 진술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이거를 유죄를 선고하는 거야. 쟤네들 저 이화영 부지사가 왜 유죄가 됐는데 나머지 안부수, 김성태 이런 애들이 3인성으로 돈 줬어요라고 얘기하니까 유죄 선고된 거잖아. 무죄의 증거는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부지사 재판부는 그 정경심 교수 재판부가 보여줬던 그 병적인 모습 그대로 지금 반복하는 것 같아요. 이 반대쪽 증거, 반대쪽 진술들을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화영 부지사한테 유리한 증거들은 왜 안 쳐다봅니까? 그러니까 너무 말이 안 돼. 리오남이 안 왔다고 했고 검찰에서 분명히 연어회 먹었다. 어디서 먹었냐는까지 구체적으로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 시간에 그 연어를 샀다는 영수증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화영이 그 수감된 상황에서 저 메뉴를 그날 샀는지 안 샀는지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저것만 보더라도 정황이 다 나와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저 증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받아들이질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석동현이 같은 변호사가 있는 것처럼 사법부에도 한 20%는 꼴통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저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는 저는 판사가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문을 썼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그리고 저런 판사일수록 사돈네 8촌까지 계좌 다 뒤지고 통화 내역도 뒤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사법부로 향할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저런 그래놓고 사법부 정신 차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준 판사가 체포 대상이었잖아요. 정신들 차리지 웬만하면. 그리고 앞에 살짝 지나간 건데 우리 앞에 나왔던 그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서류 수령 관련해서 이게 제가 이거를 지금 공중파 모니터링을 쭉 하고 있는데 가장 악질정이 정말 CBS 김현정입니다. 그 한 방송에서 세 코너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두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재명도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는데 윤석열만 내란죄 관련해서 서류 안 받는 거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이걸 계속 갖다 대는데 지금 내란죄하고 이재명이 서류 못 받은 거하고 같은 겁니까? 이게 간단히 말하면 이야기 길어지니까 마무리할게요. 계엄 상황이었잖아요. 대표는 국회에 있어요. 그러면 사모는 집에가 있어? 무서워서? 같이 어딘가 피신해 그렇죠. 있는 상황이란 피신해 있는 말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거기다가 송달을 안 받았다고 그걸 이게 악질적으로 쓰는 아니, 거예요. 그래봤자 그게 9일이에요. 내란 사태하고 선거법 위반하고 이걸 같이 놓고 어떻게 비교를 그러니까 합니까? 이 비교 자체가 잘못된 건데 공중파에서 지금 진짜 이 짓 하고 김현정 진짜 있잖아요. 싫어.
왜 그 있잖아요. 저 논란의 열매만 따먹는 그런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은 방송이 힘든 거예요. 언론인 척하는 사람들이 논란에는 아는 사람들이 거기만 몰려가가지고 막 응원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사실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씨 여기까지 열받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병삼님, S중학교 19회 동창회 홍준표, 한덕수, 김명신 세 친구가 있어요. 정말로 다들 착한 친구들. 이름이 홍준표란 친구도 있고 한덕수란 친구도 있고 김명신도 있고. 다행히 성렬이는 없네. 친일척결 남북연합님 민주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